안녕하세요. 정치빈입니다. 이제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. 사실 조금 민주당은 약간 이재명 대표 우세로 거의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좀 워낙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국힘의 1차 예비 경선을 뚫을 자가 누군지 좀 살펴보자인데요. 일단 룰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후보들 한 8명이 있는데 18일에서 20일부터 이제 조별 후보자 토론을 거쳐서 22일 날 이제 4명으로 후보가 치러지는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됩니다. 이 과정에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수치, 그러니까 민심 100%만 반영이 됩니다. 사실 이게 좀 이번 경선의 이제 성패, 이제 후보들이 봐야 될 거는 민심 100%라는 것인데요. 이게, 이게 당원의 영향이 사실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다. 이 변수 때문에라고 보는데 일단 거의 빅5나 5명 정도 경합 예상됩니다. 이제 아무래도 김문수, 홍준표, 한동훈, 나경원, 안철수 이 5명이 내 자리를 놓고 싸울 것 같다. 이런 게 좀 세간의 분석입니다.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룰에 따라서 1차 합격자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모르겠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약간 좀 진보 진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컷오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좀 보는 시각이 있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안 후보가 제일 캠프가 작아요. 왜 그러냐니까 실무진 위주로 짰고 어쨌든 뭐 대선도 여러 번 치러본 후보니까 그런 지금은 뭐 새몰이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냐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본인들은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뭐 지지층도 있고 해서 1차는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캠프원들은.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보면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보면은 하나하나 후보를 놓고 보면은 일단 이제 김문수 후보 보면 통과 유력하다고 하면서도 약간 좀 기세가 주춤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1차에서 좀 기강을 잡고 가야 된다. 좀 이런 건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좀 아슬아슬하게 만약에 통과를 하면 본선 통과 쉽지 않죠. 그리고 좀 이색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 후보가 국회에 와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청년 대변인을 옆에 세워두면서 약간 젊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본인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는 후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선거 분위기가 약간 주춤한 느낌은 다시 말씀드리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동훈 후보, 지금 뭐 어딜 가나 그 구름대 같은 어머니들 이제 여성, 중년, 장년 여성들의 몰고 다니거든요. 정말 정말 수백 명입니다. 수백 명. 특유의 팬층 중심으로 가고 있고 뭐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좀 어쨌든 전국 대중 인지도도 있고 지지도도 있고 하죠.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홍 후보가 이번에 제일 준비를 많이 했다고 느낀 게 지난번 이제 대선에서는 사실 약간 소위 말하는 독고다이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홀로 하는 그러니까 개인 경쟁력으로 이번에는 캠프에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고 본인도 좀 거의 마지막 도전이다 보니까 진짜 좀 세력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이쪽이 사실 기세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제가 사실 이제 윤 대통령 계엄 있을 때 조기 대선 열리면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라고 난 좀 예측을 했던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좀 생각은 비슷한 게 사실 이번에 대선 승리를 못하더라도 대선에 열심히 싸워서 그 이미지로 당권을 잡는 2017년도 그 대선 때 홍준표 모델이죠. 그거를 노리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나경원 후보가 이런 좀 이렇게 분석이 있는데 실제 보면 이제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 같이 나이가 좀 있는 후보들은 이번에 진짜로 내가 마지막이야. 그래서 후보를 이겨야 돼. 뭐 민주당 후보를 이겨야 돼 이런 게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추가적으로 한덕수 총리 출마설 계속 나옵니다. 제가 이게 좀 재밌는 게 관계자들하고 캠퍼원들하고 되게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굉장히 4월 말 출마설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로 나올 걸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단일화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. 오히려 좀 진보 진영이나 소위 말하는 정치권 밖에서는 안 할 거라고 많이 보는데 이게 좀 신기해서 어쨌든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도.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제 고건 총리 때부터 해가지고 뭐 그때 황교안 총리도 있었고 총리 출마설이 계속 있었는데 쉽지는 않죠. 관료만 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외부 세력이 출마해서 경쟁력을 갖는 게 국민의힘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. 사실 그 모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모델이었잖아요. 아마 한 총리도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고요.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. 여튼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. 이제
본격적으로 경선인데 저도 이제 조금 현장도 많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좀 할 것 같은데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정치빈이었습니다.